자, 오늘은 이 세계사대의 모험에 나와 있는 내용을 참고해서 이제 홀로코스트에 대해 알아볼까 하는데요. 도대체 유대인들은 왜 무차별적으로 학살당해야만 했을까요? 그 비밀을 직접 알아보겠습니다. 안넬기,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피아니스트 등등 여러 매체를 통해서 우리는 이 홀로코스트라는 단어를 잘 알 수가 있을 텐데요. 이 홀로코스트라는 단어를 꼭 알아야 되는데 이 뜻이 굉장히 참혹하고 가슴 아프거든요. 그 이야기를 한번 이제 알아볼까 합니다. 1914년 6월 28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에서 한 청소년이 대공부부를 암살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것이 사라예보역에서 일어난 바로 사라예보 사건입니다. 사라예보 사건은 그 후에 이제 제1차 세계대전에 영향을 미친 사건인데요. 이제 1914년부터 1918년까지 이어전에 이제 그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이때 독일은 없었습니다. 제국에 가까웠는데요. 로마 제국이라든지 다른 제국들도 보면은 다 나라가 아닌 것들도 있어요. 자, 어쨌든 이야기를 계속 진행하자면 독일은 이와 동시에 그 경제적 위기까지 닥치게 되었죠. 1929년 세계대공황 아시죠? 그 기업들이 줄줄이 문 닫고 그러는 거. 그리고 1919년에 베르사유 궁전에서 독일은 프랑스와 조약을 했습니다. 그 결과 1320억 마르크를 갚을 것이라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1320억 마르크가 우리나라의 돈으로 치면 약 330억 원이라는 큰 돈이 나오게 됩니다. 이 320억 마르크와는 큰 돈이 나와서 독일이 점점 멸망해 가고 있었는데요. 이때 사람들의 눈을 확 끄는 이제 정권이 나타났는데요. 그게 바로 나치당입니다. 나치 정권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습과는 전혀 차원이 달랐어요. 처음에는 뭐라고 했냐면, 이제 독일은 평등한 이제 주민의 국가다. 이런 말을 내세우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네덜란드, 이스라엘 쪽에서는 유대 지역의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요. 대표적으로 안네 프랑크라는 사람이 대표적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나치당한테 이제 잡혀가게 되는데요. 이 경찰들이 이제 이름이 좀 어렵거든요. 그 이름이 뭐냐면 게슈타포. 1933년부터 1945년까지 나치당들은 유대인들을 이제 잡고 이제 노동 수용소로 보냅니다. 그래서 옷을 다 뺏고 옷을 다 벗기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도 폴란드의 아우슈비츠에 가면 입구에 항상 똑같은 문구가 써져 있는데요. 바로 아벤마케팔, 노동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라라 이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제 내가 일을 잘하면 이제 자식을 먹을 살릴 수 있겠지라는 조그만한 희망을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당시에는 이제 게토라고 해서 가둬놨어요. 가둬놨다가 노동 수용소로 보낸 다음에 재산도 다 빼앗아고 가버리고, 먹는 것도 부실하고, 먹는 것이라고는 무이스포, 그리고 이제 톱밥이 섞인 빵, 그리고 저녁에는 상한 치즈나 상한 잼, 그리고 손가락만한 소세지를 먹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뭔가 영양실조가 와. 면역력이 떨어져. 독감에 걸리잖아요. 그래서 일을 못하면은 얘는 필요 없는 존재가 바로 죽이는 거예요. 거기에서의 자유는 죽음밖에는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홀로코스트라고 얘기했는데, 홀로코스트의 뜻이 태워 쓴다 라는 뜻인데요. 아까 전에도 그 노동 수용소로 보낸 다음에 유대인들의 옷을 다 벗긴 다음에 가스실에다가 집어넣거든요. 이제 가스실을 샤워실이라고 거짓말해 놓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거기에다가 집어넣은 다음에 그 밸브를 돌려서 이제 가스가 뿜어져 나오잖아요. 독가스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숨을 막혀 결국에는 질식사하게 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건 꼭 아셔야 되는 게 바로 이 구덩이와 제2차 세계대전이죠. 이 구덩이가 그 유대인들 동원해서 이제 땅을 파죠. 그리고 유대인들 거기에다가 다 넣어요. 그 다음에 이제 총기로 난사를 해요. 처음엔 그렇게 죽였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스실, 아까 말한 가스실하고 가스트럭. 이제 영화 피아니스트를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네. 이 가스트럭이라는 게 유대인들을 가스트럭에다가 넣은 다음에 이제 시동을 걸어서 거기에서 독가스를 빠져나오게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상당히 좀 과학기술이 참 발달했다 싶어도 이 정도로 학살하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생각하실 텐데요.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이게 왜 중요하냐? 바로 이 나치당의 주권이 되었던 히틀러, 이 히틀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화가가 꿈이었던 히틀러. 하지만 아버지한테 맨날 구박을 받았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었던 독재자와는 완전 다르죠. 하지만 이제 그가 독재자로 일하게 되었던 것은 군대를 갔다 온 후의 이야기입니다. 군대를 갔다 와서 내가 화가가 아닌 이제 독재자가 되면, 정치인이 되면 열심히 이제 정치를 할 수 있겠지? 라는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서 그림을 그리거든요. 바로 이 그림을 살펴보겠습니다. 상당히 좀 이제 히틀러답지 않은 이미지죠. 만약에 히틀러가 이제 화가였다면 우리의 역사는 완전 뒤바뀌었을 수도 있죠. 이제 제가 아까 제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패전을 했다고 얘기했잖아요. 이제 히틀러는 이것 때문에 앙심을 품고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킵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먼저 폴란드를 공격하고요. 그 다음 영국, 프랑스, 일본 등으로 이제 전해지면서 전쟁이 시작되죠. 이때 일본이요, 우리나라에 있던 그 철기, 그러니까 그 무기가 될 만한 재료들을 전부 다 빼앗아가 던 시기도 있었죠. 자, 그리고 이제 그 유대인들의 학살이 점점 더 심해집니다. 이제 학살만으로도 끝난 것이 아니었죠. 바로 이 사진을 보십시오. 이제 폴란드에
한 수집가가 이제 골동품 가게에서 사온 그 가죽 앨범인데요. 이 가죽 앨범이요. 논란에 휩쓸렸습니다. 뭐였을까요? 바로 유대인들의 피부로 만든 가죽 앨범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금리도 뽑고 이제 머리카락도 뽑고 그래서 이런 가정용품들을 만들기도 했죠. 상당히 좀 잔혹하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한 예능 프로그램, 특히 역사 예능 프로그램을 보시면 홀로코스트에 대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이제 유대인들의 피부로 앨범을 만든 건 똑같은데 유대인들의 피부로 비누를 만들었다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거는 다 도시 괴담이고요. 이제 사실은 이제 인간의 피부로 이제 앨범을 만든 것은 똑같지만 비누로 만들었다는 것이 도시 괴담인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죠. 이렇게 유대인 학살이 중심된 가운데 독일이요. 점점 이제 전쟁에서 패전을 또 할 위기가 다가옵니다. 이때 히틀러는 이제 부인인 에바 브라운이라는 여인하고 이제 결혼을 했거든요. 결혼한 지 1일밖에 안 됐는데 4월 20일 히틀러는 결국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것도 에바 브라운이라는 여인과 같이. 우리는 히틀러가 왜 자살을 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요. 히틀러가 저지른 여러 악행들 있죠. 여러 악행들로 인해 받은 벌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악은 죄를 뒤집어 씌워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600만 명의 유대인 학살, 홀로코스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좋아요와 구독은 이제 우리의 삶을 뒤바꿀 생명 같은 존재입니다. 생명 같은 버튼입니다. 감사합니다.